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증상과 권장 섭취량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요. 비타민 D는 결핍 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첫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요.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과 인을 체내로 흡수시켜 적정 수준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이외에도 관절 통증, 요통, 관절염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중년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 골절도 쉽게 발생하게 되고 골절로 인해 감소하는 활동량은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악화 등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반드시 체내 비타민 D를 잘 관리하셔야 한답니다. 비타민 D 부족의 두 번째 증상은 잔병 치레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덕분에 비타민 D가 외부 병원군이 체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면역세포가 적절히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됐어요. 비타민 D는 급성 호흡기 감염과도 연관이 깊어서 예전에 비해 감기에 잘 걸리고 목이 아픈 빈도가 증가했다면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비타민 D 부족 증상은 우울증과 수면 장애예요. 비타민 D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억제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돼요. 우울한 기분과 함께 식욕은 늘고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타민 D 결핍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적정 수준 합성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같은 날씨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전신에 쬐어야 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피부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기 어려워요.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충분히 보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 역시 햇빛을 통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운 이유랍니다. 음식을 통한 비타민 D 섭취는 어떨까요? 흔히 비타민 D는 우유, 달걀 노른자, 오렌지 주스, 생선, 치즈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D 1000IU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유 10잔, 계란 50개, 오렌지 주스 10잔, 생선 4토막 등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고함량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D의 섭취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먹느냐가 아니라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얼마로 유지하느냐예요. 즉 사람마다 최적의 비타민 D 섭취량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20나노그램 이상,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 각종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동일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더라도 사람마다 대사 상태, 효소 활성, 담즙 분비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혈중 비타민 D 농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추적하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1000에서 2000IU를,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갱년기 이후 여성은 용량을 높여 3000에서 4000IU 정도를 섭취하시면 된답니다.
비타민 D가 불면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D가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해 멜라토닌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연구에서 기전상 비타민 D가 멜라토닌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생길까봐 비타민 D 섭취를 꺼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근 비타민 D 섭취를 시작했거나 용량을 늘린 후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면 용량을 낮춰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